미국 대선이 5개월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재선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 트럼프의 재선 성공 확률이 66%로 33%인 바이든보다 2배나 높게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도 모두 바이든보다 승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에 대한 신뢰도가 43%, 트럼프의 신뢰도는 28%였던 것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결과입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절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된 동맹국을 향해 강력한 확장 억제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북핵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일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게 되면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용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반면 바이든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핵무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며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지난해 4월에 열렸던 핵우산과 관련한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한국 최고의 인사들은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평생토록 일관성이었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에 단 한 가지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이 있다면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너무 많고 왜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2기가 정말 확실시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는 것도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한국의 핵무장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6개월 안에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동맹국들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다면 주변국들은 한국과 일본이 결국 독자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동맹이고 이 동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존적이며 동맹들이 미국에 주는 도움 역시 크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바이든 역시 미국은 여전히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 이후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10년짜리 안보협정을 체결합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 바이든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와 만나 10년 안보협정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의 안보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연합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24시간 이내에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5개월짜리 임시협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협정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이를 절회하면 그걸로 끝인데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협정은 불과 5개월 만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때부터 왜 미국은 핵무기를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건가라며 핵무장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핵무기 관련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반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한국의 4대 보복을 했던 중국이기에 한국이 핵무장에 대한 조금의 의지라도 보인다면 바로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중국을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 괴물 군사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강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올라섰을 정도입니다. 전투기와 전차, 이지스함과 잠수함까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첨단 장비를 탑재한 한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 군사력은 역대 최고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그동안 자신들을 최고의 군사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특히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 무기 현무3를 확인한 중국은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숨겨진 한국의 비밀무기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최근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은 중량 50톤 이상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났다는 그랜드 슬램을 탄두에 우겨 넣은 수준이다. 현무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심각한 군사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 미사일이 공개되면 지하시설부터 그 일대를 단숨에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핵 승인을 하게 되면 미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며 위협적인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한국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까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어떤 이슈가 진행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